네, 현대자동차의 통큰 투자로 착공 이후 35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할아버님의 신념과 모든 도전은 언제나 사람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셨고 사람을 위한 혁신을 이루셨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은 눈을 보고 또 봄에 꽃이 피면은 꽃을 보고 저에게 할아버님 앞에서 시를 지어서 낭독해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이 아름다운 음악을 할아버님께 바칩니다. 우리 정의선 회장님한테 하는 환호죠? 네, 그게 맞습니다. 우선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 새만금의 현대차가 9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7만 명을 고용하고 16조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 현대차가 이제는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AI에 특화된 그런 기업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을 해줬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정주영 회장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걸까요? 네, 새만금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새만금 하면 간척사업, 정주영 명예회장이 정말 수건사업으로 추진했었죠. 여의도에 무려 33배에 달하는 간척사업을 벌여서 이곳에서 우리가 쌀을 재배를 해서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당시 새마을 운동 정신과도 일치했었죠. 자, 그런데 이 새만금에 다시금 이제 정의선 회장이 투자를 나선 겁니다. 하지만 과거는 농사였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과 수소의 생산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이를 위해서 9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죠. 또한 이게 지역이 전북이죠. 상대적으로 이런 산업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주영, 이 할아버지 명예회장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는 연급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예, 정주영 회장 여러 가지 어록을 많이 남겼죠. 정주영 회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만리를 앞서가는 걸 갖다 지금서부터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는 시점에 우리는 동승하는 거예요. 크고 앞서갔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모든 기업인은 이런 거예요. 예, 임재 변호사. 사실 우리가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이 간척 사업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농경지를 만들고 새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를 바꾸는 일, 현대건설이 참 많이 했던 일인데 이 서산 간척지를 만드는 그 사업에 물길이 너무 빨라서 가운데 한 200 몇 미터를 못 막아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지금 화면 뒤로 잠깐 보이십니까? 이 간척지를 메우기 위해서 이 커다란 폐유조선을 가로막아서 물길을 가로막아서 땅을 메웠다 이거죠? 그렇죠. 정주영 회장의 경영 철학이라고 하면은요. 개척 정신을 빼고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길로만 가지 않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간다라는 그런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들어가는데 저 서산 간척지 사업, 우리나라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쌀도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농지를 더 늘려서 땅도 만들고 그 땅을 활용하자라는 취지였는데 공사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물을 막아야 되는데 물길이 너무 거세서 물을 막을 수가 없고 공사가 지연되자 정주영 회장은 갖고 있던 이 폐유조선을 이 물막이 그 장비로 쓴 겁니다. 저 화면에 있는 저렇게요? 그렇죠. 당시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이전에 다른 어떤 나라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방법이었는데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개척해 나가는 정주영 회장의 그런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이런 사업이었고요. 저 서산 간척지에서 키운
소를 가지고 판문점을 넘어서 아, 소를- 소떼 방북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군요. 그렇죠. 저도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걸 TV 화면으로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국 본인이 원했던 그런 수건 사업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개척해 나간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이 공법을 정주영 회장이 고안해내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정주영 공법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참 천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궁죽통이라고 한 말이 있지만 어떻게 그 대형 유조선을 빠뜨려가지고 그래서 물을 막을 생각을 했는지 제 같은 사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무슨 공학 박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학 박사들보다도 훨씬 더 토목공학 했던 분들보다도 물론 실무 경험은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생각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공사를 할 때 그 유조선이 아니라 무슨 뗏목 같은 그런 바지선에다가 기계를 다 넣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공사를 제 공기에 훨씬 더 이르게 했다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정주영 회장은요 참 하늘이 내신 기업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런 분을 가졌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참 큰 영웅이었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예, 안지영 기자. 정말 정주영 회장은 고정관념, 적당히 이 발언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화가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봐 해봤어라는 얘기, 그렇죠. 직접 해보지도 않고서는 왜 안 해봤으면서 그렇게 했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정주영 회장의 철학을 두고서는 이 빈대론이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빈대론이 뭐냐면은요. 한 노동자들이 너무 빈대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본 겁니다. 본인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밥상 아래다가 밥 공기를 얹고 그 위에 상을 올리고 잠을 잤다는 거죠. 그러면은 빈대가 튀어오르지 못할 높이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괜찮겠다 했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 빈대들이 다시 공격을 하는데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방식으로 사람을 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빈대도 이렇게까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찌 사람이 그러지 않을 수 있겠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이게 바로 정주영식 논리였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성과들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일 하다가 요즘에 안 되면 에이 뭐 다음에 하지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불굴의 도전 정신은 정주영 회장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것 같아요. 임지영 변호사, 그런 이런 그 할아버지의 생각과 또 신념이 아들 정몽구 회장을 거쳐 그 손주인 정의선 회장한테까지 간 거죠. 그렇죠. 특히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총애를 듬뿍 받는 손자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정의선 회장을 정말 각별히 아껴서 실제로 3년 정도 같이 산 기간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정의선 회장이 결혼한 이후에도 이 현대가 이 밥상머리 교육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새벽 5시에 모두 정주영 회장의 집에 모여서 다 같이 온 가족이 아침을 먹는 것이 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행사였는데 항상 이 아침을 함께하면서 이 손자에게 이 세상을 읽는 그런 지혜를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예. 당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한 것이 오늘날 정의선 회장이 또 이 현대그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재산도 평가액도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현대차도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